여기 너무 아늑하고 좋습니다. 네. 여기 먼저 괭이님 피드백 해드릴게요. 컨셉이 너무 재밌네요. 아, 주술사구나. 아, 당근 그리면 일단은 캔버스를 좀 늘려줄게요. 캔버스는 항상 아끼지 말고 많이. 네, 저는 정말 안전합니다. 제 빅픽처를 여기 뭔가 약간 그려야 될 것 같아. 점점 약간 학원 납치설이. 일단 질문이 받은 게 2개인데,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체는 캐주얼인데 반실사도 같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림체를 한 가지만 파야 할까요? 사실 저는 뭐 둘 다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캐주얼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캐주얼도 하고 뭐 반실사도 하고 그냥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내 장점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를 선택을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기도 전에 내 머릿속에서 막 태어날 때부터 이제 손에 뭐 반실사를 들고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캐주얼이 맞을지 반실사가 맞을지는 직접 해보고 판단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판단을 할 때도 꼭 주변에 물어보시고, 이게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는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제가 잠깐 나는 캐주얼이 좀 맞는 것 같아 이런 말을 친구한테 했더니 친구가 무슨 말이야, 너는 그냥 잠깐 캐주얼을 해보는 반질사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충격을 되게 받았거든요. 왜냐면 저는 되게 캐주얼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 역시 나는 캐주얼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럴 때 좀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캔버스를 너무 작게 쓰면 실루엣이 잘 안 보여요. 이제 실루엣이 잘 보이기 위해서 캔버스를 키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쵸. 진짜 그때 전 상상도 못한 정체였거든요. 저의 정체가.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학생일 때는 스스로를 좀 판단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학원을 다니는 것도 이제 좀 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시선에서 이제 바라보기 위함이고요. 그래서 이 그림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컨셉도 명확하고 디자인도 재밌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리면 좋을 것 같고, 주변에 좀 지저분한 것들은 지워줬고, 일단은 톤을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피부 톤 같은 경우가 지금 전체적으로 컬러 팔레트가 약간 한색 위주의 팔레트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피부는 난색이 강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는 전체적인 톤을 맞춰서 작업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피부를 조금 더 한색 계열로, 약간 요런 톤으로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네. 항상 저는 좀 옆에다가 서브로 큰 실루엣이나 그런 과정들을 보기 위해서 꼭 창을 하나 띄워놓고요. 네, 저는 좀 그게 훨씬 전체적인 비주얼이 잘 맞더라고요. 그림자 부분은 조금 푸른빛이 되도록.
지금 컨셉에서는 너무 건강미가 넘치는 것보다는 좀 창백해서 신비로운 느낌이 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노란색을 눌러주면서 정말 너무 아늑합니다. 그럼요. 그리고 약간 입술 색 같은 경우도 조금 푸른 빛이 돌게끔 약간 창백하게. 아, 정말요? 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푸른 빛이 되도록. 네, 저는 이 HSB 슬라이더가 굉장히 좋은 게 어떤 컬러의 값들을 추상적인 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숫자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컬러를 지금 어떤 색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고 그리고 지금 이 깃털을 보면 굵기가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실루엣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실루엣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강약 조절이에요. 이제 계속해서 비슷한 크기의 실루엣이 반복이 되면은 단조로워집니다. 때문에 어떤 실루엣의 강약을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보다 보면 채팅창을 좀 못 볼 수 있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살짝 비대칭의 느낌이 있으니까 그걸 좀 더 생각을 해서 여기를 조금 잘라주고, 네, 좀 비대칭은 기왕 비대칭 할 거면 좀 더 과감하게. 그리고 머리도 섀도우를 눌러줄게요. 군데군데 살짝 채도가 튀거나 통일감이 떨어지는 컬러들을 살짝 눌러주고, 얼굴 스위트데이님 질문이 무조건 전부를 맞춰줄 필요는 없는데요. 사실 한색하고 난색도 조화롭게 쓰면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이제 컬러를 쓸 때 중요한 게 면적 대비를 이용을 하셔야 돼요. 이제 아까도 강약을 조절하라고 했듯이 어떤 색들이, 예를 들어서 빨간색하고 블랙을 쓸 때 이 두 개의 면적이 1대1이다 이러면은 굉장히 좀 시선이 분산이 돼요. 그래서 컬러를 쓸 때 주색, 그리고 보조색, 그리고 포인트 컬러를 쓰는데 주색은 6, 그리고 보조가 3, 포인트가 1 이런 식으로 항상 면적을 적당히 분배를 하는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세피님. 일단 얘도 묘사를 하실 때 큰 면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빛 방향이 이쪽에서 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머리의 그림자가 끝나는 부분에서부터 살짝 밝아지도록 밝은 면을 좀 추가해주고요. 하면서 이제 아까 말했던 면적을 다르게 쓴다. 전체적으로 목 위로 너무 올라오는 디자인은 약간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조금 내리면서 실루엣을 조금 조정해줘요. 가슴 부분 잘 살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목 부분을 조금 자연스럽게 해주고, 이 허리 부분 디자인이 조금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애들은 금속은 항상 두께감을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조금 더 도톰하게 봐주시고, 학생분들 처음 오시면
절대 갑주 먼저 안 시켜요. 일단은 갑주는 여러 가지의 집약체거든요. 이제 금속이라는 재질감 표현, 그리고 투시도 들어가야 하고, 또 이제 금속의 디자인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좀 집약된 형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죽이나 천에 비해서 조금 어려워요. 그쵸? 처음에는 이제 약간 금속의 비율을 조금 줄여서 뭐 마법사라든지 뭐 궁수 이런 애들을 조금 먼저 그리는 게 좋고요. 약간 이제 금속 한번 그리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좀 한번 내가 그리고 싶은 거, 내가 잘하는 것도 한번 그리면 좋고, 나는 인체를 못하니까 난 인체를 잘할 때까지 막 절대 인체를 마스터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그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섞어가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갑주 문양은 좀 외우셔야 돼요. 저도 학생분들한테 문양 과제 많이 내주거든요. 이게 손에 그 어떤 느낌을 외우고 그거에서 살짝씩 뭐 약간 뭐 하트로 해볼까 뭐 이러면서 조금씩 여기서 더 살을 붙여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뜻하지 않게 메카닉을 좀 그래도 많이 그렸죠. 요즘에는 좀 이제 원화 작업 같은 건 잘 공개가 안 돼서 못 보여드리는데, 일단 살짝 좀 갑주 두께를 주면서,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실루엣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실루엣은 일단 큰 면이지만 면이기 이전에 선들의 집합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선을 썼을 때 그 선이 어떤 느낌인지도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어떤 직선적인 라인들은 현대적인 거나 더 나아가서 이제 뭐 SF에 관한 그런 디자인을 할 때 직선을 좀 많이 써요. 조금 더 SF인데 더 미래지향적인 걸로 갈수록 좀 더 유선형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직선은 현대적인 느낌이 강하고, 곡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중세 쪽에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아르누보나 건축 양식 중에 고딕 이런 느낌 보면은 기둥 같은 것만 봐도 곡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들에서도 어떤 세계관인지가 좀 드러날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막 되게 화려한 방식적인 문양들이 좀 중세의 느낌을 강화를 시켜줘요.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여기 이 갑죽, 이 허리띠가 약간 네모보다는 좀 곡선 내지 살짝 모양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좀 조금만 다듬으면 더 멋있는 중세 디자인으로 할 수 있어요. 네, 곡선이 많이 들어가면 중세 디자인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얘는 천이니까 좀 더 천주름 같은 걸 넣어주면서, 항상 컬러는 어떤 한 색을 예쁘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화롭게 쓰는 게 중요해요. 막 컬러가 서로 싸워. 약간 내가 먼저야. 아니야. 막 내가 먼저야. 막 보라색, 빨간색 막 같이 쓰고 막 되게 막 금색, 은색 같이 쓰는데 막 면적 대비도 막 안 일어나고 막 서로 1대1의 비율이면 막 서로 막 자기가 먼저 막 주장하겠다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항상 컬러는 조화다. 일단은 좀 천천히 전체적으로 볼게요. 팔 갑주 같은 경우는 좀 더 안정적인 구조로 팔등을 덮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불안정한 형태가 아니라 좀 더 탄탄한 형태가 되도록. 아니, 그래서 잘 하셨어요. 일단 조금씩 저는 이제 조금 더 객관적인 시선에서
좀 더 나은 비주얼이 될수록 피드백을 해드리는 거니까요. 너무 막 상처를 받으실 필요는 없고 그냥 아 이렇게 하면은 좀 이런 효과가 있구나 이런 것도 좀 생각하시고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디자인 강의 초반에도 말했지만 틀린 디자인은 없어요. 이게 뭐 제가 말할 때는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것도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계속 말하지만 더 설득력 있는 디자인으로 보이게끔 하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구매하고 싶게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이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을 하다 보면 디자인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들이 있거든요. 잘된 디자인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반복적으로 쓰이는 패턴이 있어요. 그러면 이 패턴을 처음에는 따라가 보는 거죠. 이제 왜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지도 생각을 해보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정도 디자인이 풀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한 번 더 꼬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을 할 때는 어떤 클리셰라는 것들이 있는데 클리셰가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좀 진부하고 굉장히 따분한 것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초반에는 클리셰를 좀 따라가는 게 좋아요. 내가 머릿속에서 새롭게 창조해낸 이미지가 설득력을 갖기는 좀 힘들고 처음에는 클리셰를 따라가다가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내가 좀 레벨업이 되고 나면 그 클리셰를 한 번씩 틀어본다던가 그 클리셰에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때 어떤 나만의 스타일이라든지 좀 흔히 말하는 천재 같은 경우는 그런 클리셰적인 것들에서 좀 벗어난 디자인들이 좀 많죠. 저는 이제 한창 작업할 때 헌터헌터를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저는 진짜 헌터헌터 볼 때마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직업병이 좀 있어서 뭐 만화나 뭐를 보면은 이 캐릭터는 약간 이런 성질이네 이러면서 좀 약간 작가가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를 좀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헌터헌터는 보면 작가가 도대체 이 캐릭터를 갑자기 어떻게 창조했는지가 좀 잘 안 보여요. 뭔가 그냥 멋있어. 뭔가 이게 분석이 되지도 않고 너무 그냥 멋있다 약간 이렇게 보이는 게 약간 그 토가치도 좀 천재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가 잘 쓰는 코드들이 있거든요. 자주 쓰는 그쵸 너무 매력적이죠. 자주 쓰는 코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살짝 그거에서 조금 바꾸고 뭐 그게 심해지면 뭐 좀 일반 이 옛날에 했던 나영석 PD 같은 경우에 뭐 계속 비슷한 스타일의 예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자가복제다 막 이렇게 너무 자가복제 심한 거 아니냐 막 이런 말도 하는데 여튼 좀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비슷비슷한 패턴을 많이 반복을 해요. 맞아요. 너무 재밌죠. 근데 이제 약간 그 헌터헌터는 제가 보면 되게 감탄을 했던 게 어떤 세계관에 이렇게 제약을 받지 않고 어떤 세계관이든지 그 세계관에 찰떡으로 맞는 캐릭터들을 디자인을 해서 맞아요. 너무 입체적이고 보면 진짜 작가가 와 이거 진짜 천재긴 하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니메이션이나 뭐 게임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분석을 좀 해보시면 디자인을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팔 갑주가 조금 더 탄탄한 형태로 되면 좋을 것 같아서 팔 갑주를 조금 더 약간 탄탄히 보이게 해줬고 조금 지금 실루엣이 일자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약간 실루엣에 조금 변화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비대칭 디자인. 비대칭 디자인을 할 때는 긴가민가하게 비대칭인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딱 봤을 때 누가 봐도 좀 비대칭이
확실하게 보이는 게 좋고, 그 효과가 미미하면 굳이 비대칭으로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얘는 조금만 흐름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해줄게요. 실루엣감을 늘리려면 어떤 공부가 좋을까요? 실루엣을 먼저 좀 보면서 모작을 해보시면 좋아요. 일단 크게 실루엣이 잘 나왔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안에서 면을 좀 쪼개주면 돼요. 일단은 좀 크게 드러나는 덩어리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설정을 해놓고 작은 것들은 그 처음에 맞춘 큰 덩어리에 맞춰주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좀 실루엣 다음에는 좀 큰 덩어리 다음에는 작은 덩어리, 이렇게 가는 게 좀 정석이라고 볼 수 있죠. 안녕하세요. 갑주도 조금 입체감을 넣으면서 좀 인체도 맞춰주고, 어쨌든 다리가 흐름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얘가 이렇게 튀나와 버리면 이 흐름이 끊겨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리는 이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가서 디자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실루엣을 매끈하게 하고 거기서 조금씩 변화나 차이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피드백 시간을 잘 지켜야 되는데 말하면서 하려니까 너무 힘드네. 좀 열심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은 또 너무 이렇게 바깥으로 빠지지 말고 좀 안쪽으로 잘 들어오게끔. 와, 매니저님 최고. 하고 이제 금속에 하이라이트나 밝은 면을 만들 때 대부분 좀 관성적으로 블랙이랑 화이트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의식적으로 컬러를 많이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컬러를 쓸 때 좀 조화롭게 쓰려고 하고, 또 그리고 한 가지가 빛이나 그림자에 좀 컬러를 많이 넣어줘요. 군만두 맛있겠다. 그리고 이제 바닥에 다리 닿은 부분은 조금 더 투시를 맞춰주세요. 얘는 더 뒤로 보내요. 발하고 같은 라인에 있으면 안 되고요. 얘는 투시상 더 뒤로 넘겨줘요. 와, 다들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역시 아랑님? 얘도 이제 금속의 컬러 바리에이션을 치면서 입체감을 넣어줍니다. 사실 그림 그리는 사람은 대부분 좀 아싸잖아요? 사실 막 되게 에너지틱하고 막 인싸인 사람이 집에서 그림만 그리고 있겠어요? 그림 그리는 사람은 아싸일 수밖에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피님도 인싸 아닌가요? 세피님도 좀 인싸과인 것 같은데. 인싸과라니까 왜 이렇게 웃기지? 갑자기 이 말 하니까 생각이 나서 그냥 다른 얘기 하는 건데, 아까 캐주얼 막 반실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진짜 상대적이에요. 나는 내 그림이 엄청 캐주얼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진짜 더 캐주얼한 그림 사이에 두잖아요? 그럼 완전 반실사예요. 근데 또 나는 반실사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 실사인 그림 사이에 내 그림을 놔. 그러면 또 막 내 그림이 완전 캐주얼로 보여. 이런 식으로 어떤 그림의 스타일도 굉장히 상대적인 것 같아. 항상 좀 상대적으로 뭔가 되는 것 같아.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저는 실사인 것 같아요, 저는 캐주얼인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그게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아니에요. 객관적인 지표가 아니라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느냐에 좀 문제가 더 있죠. 그리고 얘는 지금 좀 무릎을 그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무릎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이제 항상 그림을 그릴 때
좀 인체를 잘 잡아주시면, 아까 기본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그림이더라도 인체가 이제 기본이 돼서 탄탄하게 보이고 나면 그 다음에 디자인은 정말 심플하게 올려도 훨씬 퀄리티가 있어 보여요. 여기는 조금 끝에 조금 더 장식적으로 마감되는 부분을 넣어주고, 얘는 조금만 더 이렇게 흘러가는 게 좋지 않을까. 얘도 너무 실루엣이 여기 털 부분하고 닿으니까. 그쵸. 프리랜서는 작업 속도가 생명이죠. 얘도 좀 더 큰 덩어리. 하나만 작업한다고 하면 그래도 한 2-3주 내에는 좀 뽑는 것 같아요. 뭐 간단한 건 1주? 그때 이제 좀 일할 게 있던지 뭐 학생 피드백 할 게 있던지 그거에 따라 좀 다른데, 평균적으로 작업 양으로 봤을 때 하루에 기본적으로 적을 때는 한 4-5시간? 마감 있고 이럴 때는 뭐 15시간 이렇게 그리는 날도 있고, 그날은 하루 종일 그림만 그리는 거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캐릭터 원화가는 캐릭터 일러스트를 기본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벨트를 저도 이게 어떻게 수정하면 되겠어가 딱 보이는 때가 있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보일 때가 있거든요. 여기는 금속으로 하지 말고 벨트도 난색으로 하지 말고 좀 한색으로. 일단 제가 수정하면서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벌써 9시가 되고 있어서 아까 7시에 방송 시작했거든요. 캐릭터보단 크리처, 메카닉 이런 쪽을 좋아하는데 합성 장비나 크리처 디자인 하는 분야도 있나요? 그런 분야가 있기는 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조금 마이너한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게임 쪽만 생각을 했을 때는 뭐 구글이나 안드로이드 스토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순위권에 있는 게임들을 쭉 봐보세요. 대부분 좀 하드코어한 류보다는 라이트하고 미영에 가까운 형태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순위권에 있는 게임들이 대부분 메이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몬스터가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냥 한번 해보고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갑옷의 금속 표현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그림자가 너무 좀 어두워서 그림자를 조금 닦아내고, 여기도 전체적으로 톤을 정리를 시키면서 일단은 전체적인 느낌 위주로 볼게요. 아니요, 빼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좀 모양을 조금 다듬어주고, 조금씩 터치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아까 살짝 하려고 했던 게 얼굴을 잘 안 봐드리는 게, 얼굴이 조금만 터치를 해도 제 그림 느낌이 확 나니까 조금만 해볼게요. 얼굴의 좀 구조를 표현을 하면서 입술 밑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입술을 일자로 그리는 것보다는요, 입술은 살짝 M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M자에서 조금씩 굴곡이 있고 이렇게 꺾이는 면들이 생기는데, 그 면들을 아주 미세하게 캐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체의 그 어느 곳도 직선이 없어요. 항상 뭐 뼈도 그렇고 다 곡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본주님. 그리고 이제 눈썹뼈 살짝 튀어나온 부분, 그리고 여기 눈 위에 약간 살이 있는 부분은 조금 밝게 하고, 여기서
구렛나루를 조금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하고 여기 뒤로도 조금씩 헤어의 볼륨감. 머리는 너무 밝은 금색으로 하면 안 어울릴 것 같고 조금 애쉬 계열로 하면 예쁠 것 같아요. 하고 가르마에서 헤어가 좀 풍성하게 나오도록 눈도 살짝 보라색으로 하는 게 예쁠 것 같아요. 자주색 이런 색 이런 식으로 큰 덩어리들 위주로, 그리고 귀도 좀 구조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얼굴을 그릴 때 생각보다 귀를 놓치기가 쉬운데요. 귀를 잘 그려주는 게 얼굴이 더 멋있어 보여요. 귀는 혈색이 강하게 돌기 때문에 살짝 혈색을 추가해줍니다. 아, 그쵸. 근데 귀 구조 한 번 외우면 안 까먹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피부색을 그릴 때 내가 피부색이라고 생각하는 색들만 계속해서 중첩을 하면 그냥 색이 단순히 진해져요. 그냥 진한 주황색 덩어리가 되는데 생각보다 피부는 푸른색도 조금 있고 뭐 초록색도 조금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톤들의 범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좀 톤을 다양하게 쓰시는 게 좋아요. 게임 원화가를 준비하면서 몬스터, 중세품, 근미래 같은 다양한 컨셉을 준비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한 컨셉만 파는 게 좋은가요? 저는 일단은 가장 메이저한 거는 중세예요. 중세 캐릭터. 중세 캐릭터가 가장 메이저고, 사실 한 컨셉만 판다면 안정적으로 간다고 하면 그 중세품으로 파는 게 좋기는 하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을 이제 몇 번 드렸는데, 이제 내가 뭐 돈이 되는 거를 따라가는 거는 결국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단순히 돈이 되는 디자인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림은 특히나 좀 로망이나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명확하잖아요. 가타님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와서 봐주시니까 지금 제가 인싸가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조금 더 많이 봐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고 저는 항상 안녕하세요. 제 카타님 그림 좋아하는데 언제 한번 인사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여기다가 항상 그림자를 추가해줘요. 진짜 저희 학원 분들 다들 너무 잘 그리는 분들이 많아서 막 보면 내가 이쁘나 하고 같은 학원에서 근무를 한다는 게 정말요? 항상 되게 영광스럽게 느끼고 있어요. 공중에 떠있는 포즈로 그리는 경우를 제외하면은 공중에 떠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어떤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캐릭터가 안정감 있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안녕하세요. 컬러 낫즈를 하나 추가해서, 그래서 약간 금속의 하이라이트를 추가해 줍니다. 5월 6일에는 도수피 선생님의 채색 디자인 피드백 방송, 5월 9일에는 조경란 선생님의 채색 및 피드백 방송이 예정돼 있고요. 저희 프로픽 방송 구독해주시면 굉장히 유익한 정보와 많은 이제 존잘 선생님들의 방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는 가능하면 좀 또렷하게 찍어주는 게 좋아요. 눈은 이제 정반사가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하이라이트가 퍼지는 게 아니라 하이라이트가 또렷하게. 내가 그리고 있는 이 재질이 매끈매끈한지 좀 거칠거칠한지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좀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코도 항상 좀 면으로 구조적으로 봐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다 조금 더 하면
바닥면을 조금만 만들어주자. 네. 무기는 주술사니까 지팡이로 해주세요. 약간 제가 러프하게 보여드릴게요. 약간 주술사니까 깃털 같은 거 좀 달고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톤을 많이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도 조금씩 더 안정적으로 보여지는 방향으로 해서 한번 디자인 재밌으니까 잘 마무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